메가서울 논란이 지역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최민우 세종시장의 어정쩡한 입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 초사동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오수가 배출된 것과 관련해 아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근본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기업과 병원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이슈가 지역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세종에서는 기자간담회 중에 나왔던 최민우 시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모양이 그려진 지도 위 한 지점에 4명의 시민이 좁게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과밀 현상을 꼬집는 퍼포먼스입니다. 세종참여연대 등 세종 지역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총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메가서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소멸뿐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수장을 맡고 있는 최민호 시장이 최근 메가서울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곤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민호 시장이 메가서울이나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서 찬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세종 시민들로부터 세종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서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서울과 김포 이런 작은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논의를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우리 광역행정 체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옳지 않겠는가. 논란이 커지자 최 시장은 이튿날 입장문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인접한 자치단체 간의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입장을 두고도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나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 발언처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되면 세종의사당 건립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아산 초사동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오수가 배출된 것과 관련해 아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오수를 계속 배출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막을 법이 없다는 건데 조속한 하수도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개천으로 쏟아지는 황토빗물, 희뿌연 거품과 함께 바닥에는 퇴적물이 가득 꼈습니다. 이 오수들은 바로 옆 음식점들이 입점한 건물에서 배출된 것으로 그대로 신정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현장을 확인한 아산시가 오수를 채수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이 허용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하수도법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3개월 안에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오수를 계속 배출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수 검사 역시 3개월에 한 번씩만 가능하고 과태료도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3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오수가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염을 막기 위해 신정호 주변 하수도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정호 주변 하수도 설치 계획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준공은 2030년이나 돼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하수도 설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바야흐로 김장철입니다. 배추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양념에 들어가는 부재료 가격이 올라 서민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인데요. 천안시 복지재단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잘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정성껏 버무립니다. 십시일반 여러 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한 포기 한 포기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금세 쌓여갑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이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가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소식에 지역 기업과 병원 등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당국대병원 단후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에서 이번에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분들과 같이 하니까 소외계층한테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날 만든 김치는 모두 3,770kg. 한 곳에 10kg씩 소외계층 377가정에 전달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렇게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김장 봉사를 준비했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이 김장을 가지고 사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입지를 최종 결정 고시했는데요. 그 후 4개월 만에 주민 지원 사업을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입지 지역 주민 대표단은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과정에서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주민지원 추진단이 발족됐습니다. 대상지 주민 2명과 전동면 주민 대표 8명, 그리고 시의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7월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주민지원 추진단의 활동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에 따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비롯해 주변 영향 지역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지상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해촉법에 300m 이내라고 하는 범위를 실제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걸 요구할 때 전노면 전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범위에서 용역에서 좀 참고해가지고 지역 피해 지역을 좀 확대해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족한 추진단 명단에 정작 입지 지역인 전동면 송성 3리 주민대표단은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21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어 이번 발족 명단에선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송성 3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대책위원회는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며 입지 결정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도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는 이 소송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송성 3리 주민들에 대한 추진단 참여 기회는 계속 열어놓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 매입이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부지 확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수중 운동시설은 물론 다목적 체육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 당초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 이동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부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2024년 하반기 준공으로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문제로 변경된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로 늦어졌고 사업비도 14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지난 9월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4월 토지 보상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수용 재결 절차를 밟기 전에 다행히 토지 협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체육진흥과는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공시설과에 이관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는 2026년 12월 준공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확답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 3년 만에 부지가 확보되면서 지연됐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점차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처음 프로리그에 진출한 천안시티FC.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성적과 관중수 모두 저조한 상황인데요. 구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단 첫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K리그2 천안시티FC. 최근 승수를 쌓아가고는 있지만 리그 13개 팀 가운데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일 기준 누적 관중수는 19,622명, 경기당 평균 1,154명으로 K리그2 전체 평균인 2,328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천안시티FC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의 유영채 위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축구를 비롯한 체육단체 관계자와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 활동을 하면은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천안시티FC에 대한 운동선수들이 저런 것도 하고 하는구나, 이러한 좋은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날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먹을 것도 먹고 즐길 것도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지금 어떠한 마케팅보다 플래카드 한 100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이날 발제를 맡은 박공원 전 서울 이랜드 FC 단장은 우승이든 지역사회 공헌이든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독일의 시민구단 운영 사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축구 구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으로 진화해야 돼요. 아까 시원한 벨마레라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체육회랑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축구만 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홈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의 관람석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편 K리그2 천안시티FC가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인 김포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천안은 후반 25분 이재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처했지만 임민혁의 선방과 탄탄한 수비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청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23일 낮 2시부터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방법을 비롯해 각종 신고 사항과 선거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시 선관위는 입 후보 예정자 등이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천안시가 성성호수공원 천안 UCC몰 아트홀에서 모두 3가지 테마를 담은 천안예술축제를 엽니다. 먼저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사진축전에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 작가 60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한국영화 100년 전이, 다음 달 18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는 태권브이 과거를 소환하다가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고품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027년까지 수소버스 350대를 도입하는 등 천안 그린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9일 SK-E&S와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에는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 공영 차고지를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내년 2월까지 휴장합니다. 이는 겨울철 잔디 관리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주 경기장의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육상 트랙을 포함해 휴장에 들어가며 보조 경기장은 13일부터 휴장하되 육상 트랙은 제외됩니다. 휴장 기간은 잔디 생육과 공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천안 추모공원이 화장로 신설 보수 공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화장로를 35회에서 29회로 단축 운영합니다. 이번 공사는 초고령 사회 사망자 급증과 화장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로 1기를 신설하고 기존 화장로의 노후 공해 방지 시설을 교체합니다. 천안도시공사는 화장로 부족으로 4일장을 치러야 했거나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키우던 주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동물들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길에서 살던 동물들과 달리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동물들은 환경 적응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길 잃은 동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좋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보호가 이경미 씨를 만나봅니다. 사실 입양 갈 때 되게 좀 불안한 눈빛을 데리고 가요.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머무는 거는 잠시 머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의 유기동물, 유시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입양을 보내는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입니다. 첫 시작은 정말 우연하게 엄마랑 떨어져서 버려진 애기 고양이를 구조하게 되면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카페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배우면서 이 길고양이의 삶을 알게 됐고 충분히 반려동물로서도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구조하면서 이 길을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길을 시작할 때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왜 그러고 사냐, 왜 삶을 포기하고 이 동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위기의 아이들, 현장의 아이들을 구조하러 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 정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갑자기 버려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찾아서 진짜 새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어려움이란 거는 말도 못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뭐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겠지만 지금도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하고 또 법 제도의 강화도 많이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바라면서 바꿔나가는 게 또 저희들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정말 많은 입양자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10년 전에 입양 갔던, 뭐 5년 전에 입양 갔던, 7년 전에 입양 갔던 많은 입양자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정말 소장님 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어떠한 선물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원동력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할 당시에 나에 대한 각인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 엄마가 세상에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밥도 좀 잘 안 먹고 약간 우울한 눈빛도 있고 사실 그때 며칠 만에 사진이 올 때는 눈빛을 보면 아니까 아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내가 입양을 왔고 이 가족이 내가 새 가족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알고 나면 아이들 표정이 어느 순간에 너무 행복하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소장님 우리 애기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하고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면 나를 보고 눈을 안 마주쳐요. 여기 놔두고 갈까 봐. 내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이빨 들으면서 르렁거리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하지만 아휴 그래 그 집게 다 됐네. 그 집 고양이 다 됐네. 서운함은 그때뿐이에요. 또 왜냐면 또 그 아이 자리를 메꿔줄 또 다른 아이들이 계속 구조가 되니까. 저는 그게 그냥 제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연락 와요. 아, 제가 이사 가게 됐는데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키울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가장 파양의 큰 이유예요. 근데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사실. 왜냐하면 주거는 얼마든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반려동물 사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의 가족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양육 계획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를 내가 마지막까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경제적인 조건부터 그 아이를 키우는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처음 발견된 고양이가 여기고 또 그때는 천안 또 동물 쪽이 너무 열악했고 거기서 제가 제 주어진 역할에서 열심히 그냥 동물보호 활동을 했던 게 이 천안이 주어지다 보니 사실 저는 천안을 사랑하니까요. 딴 거보다. 네. 삶? 제 삶? 지금 현재 이런 게 다 제 삶인 것 같아요. 소외계층들에게 올겨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작은 나눔이 가혹한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온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